아스라발발 다 시간입니다. 라오스 얘기를 하시는데 용주사 신도분들 중에 몇몇 분이 왜 싸구려 제주 항공을 타고 가느냐 이렇게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라오스를 많이 가봤는데 왜 제주 항공을 타고 가느냐. 칸도 좁고 뭐 음식도 일절 제공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물까지도 사 먹어야 되는 제주 항공을 왜 타고 가느냐. 너희들 돈 많이 벌어 먹으려고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라오스를 전복이 타고 갔다는 사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갔다는 사람 뻥쟁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라오스는요, 왓다이 공항에 활주로가 좁아갖고요, 절대로 전복이가 뜰 수가 없습니다. Nope. 그런데 전복이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디에 공항이 하나 생겼나 해갖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라오스 공항은 안성터미널만큼 작습니다. 그런 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항공만 운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과 라오스가 직항이 생긴 지가 10년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제가 직항을 처음 취항시킨 사람입니다. 라오스에 진에어라는 비행기를. 제가 라오스를 다니게 된 계기는 국회 문광위 때 라오스의 ODA 사업을 하나 추진하면서 라오스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뒤로 한 20년 동안 20여 년, 20한 2, 3년 됐나요? 동안 저는 정확하게 22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이 많기도 했고 또 뭐 특별한 그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전복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라오스 가는 직항이 없어서 베트남 공항에서 4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라오스 쌍발기가 와서 저를 싣고 갔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급박하게 가야 되겠다. 베트남 가는 공항도 없다. 호치민 가는 공항 비행기도 없다. 그럼 태국에서 9시간 대기해서 라오스를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뭐 여러 사람들하고 9시간 기다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피곤한지. 그런데 전복기를 타고 갔다. 아시아나를 타고 갔다. 대한항공을 타고 갔다. 어떻게 이런 분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라오스를 엄청 많이 다닌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라오스의 여행지는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비엔티엔, 그 다음에 방비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 많은 동네. 그 다음에 루앙프르방. 북부는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가면 우돔사이, 뭐 그 다음에 우돈타이, 뭐 그쪽 지역으로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행사가 거기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전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공항에 전복기가 뜰 수 있는 비행장 규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북부 노선이고요. 남부 노선은 철도가 없습니다. 남부는 비엔티엔까지가 끝입니다. 그 비엔텐에서 제가 복원했다고 하는 홍랑시다 사원까지는 차로 14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가는 빡세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빡세, 그 다음에 콤파팽, 그 다음에 커피 농장 이런 곳이 가는 게 남부 여행입니다. 제가 지난번 화엄사하고는 남부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오질해서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왜 그러냐면 차를 장장 많이 타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번에는 루앙프르방에, 또 루앙프르방에 가면 푸쿠아이 사원이라고 여러 승가학교 다니는 스님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용주사의 취지와 맞겠다 싶어서 루앙프르방의 푸쿠아이 사원을 중심으로 라오스 여행을 기획했던 겁니다.
절대로 전복이 안 뜹니다. 전복이 타고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라오스는 전복이가 뜨는 공항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바마도 전복이를 안 타고 가고 중간에 내려서 타고 그 다음에 조그만 비행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뭐 억지 주장을 하면서 난 전복이 타고 갔다. 왜 싸구려 비행기로 가느냐. 그 싸구려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제주항공이 칸이 넓고 이 앞좌석과 칸이 넓습니다. 저 다른 거 진에어 그다음에 에어부산 타보세요. 아주 좁디 좁아갖고 이렇게 꼼짝없이 4시간 반을 갑니다. 그나마 조금 난 비행기가 제주항공입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 항력이 즉 그걸 보면 알겠죠. 제주항공의 비행기는 아직도 옛날 쓰던 재터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걸 이제 임시로 밀봉해 놨는데 그만큼 저가 항공만 다닐 수밖에 없는 공항의 특성이 있어요. 뭐 혹가다 저희가 저희는 한 라오스 불교 문화유산 교류협회가 이 일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거기서 장사꾼도 아니고 여행을 해서 뭐 폭리를 취할 필요도 없고 용주사 큰 스님께서 정말로 불모지 문화의 불모지 뭐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도가 막 가서 흥청망청하는 것보다는 진짜 참 불교의 성지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하셔서 그리고 또 라오스의 많은 학동 스님들을 또 한국에 모셔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가는 겁니다. 라오스 스님들은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귀엽고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모가 한국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옆에서 놀던 뭐 코 올리고 놀던 그런 새카매 같고요. 햇볕에 끌려 갖고 그런 스님들. 그런 순수함. 라오스 사람들은 참 순수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순수한 미소. 그래서 저는 라오스를 무욕의 땅이라고 합니다. 무욕의 땅. 제가 어느 신문에도 그 글을 알았었는데 무욕의 땅 라오스를 참답게 여행하는 방법 해갖고 내가 라오스에 대해서 썼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기가 큰 비행기가 가면 우리도 편합니다. 그리고 또 기내식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 한 잔도 요만한 거에 1,5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기내식을. 그래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 비행기가 8시 반쯤 뜹니다. 라오스에 12시에 도착을 해요. 11시 반이나 12시. 한국하고 라오스는 시차가 2시간 차이 있습니다. 8시에 뜨니까 한 6시나 5시 반쯤 식사들을 거기에 모여서 하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라오스에 도착해서도 출출하다. 좀 뭐 허기진다. 그러면 모두 라면은 그 컵라면을 방에다 다 비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치는 좀 싸가시고요. 그러면 저녁 때 컵라면 하나 드시고 주무시면 거기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랜드마크 호텔이 식사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산책하면서 호텔 주변을 산책하면서 식사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불편한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지는.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불편해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성효 스님이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가장 큰 목적은 그동안 용주사가 생긴 역사상 주지 스님이 중심이 돼갖고 성지순례를 해외로 한 번도 안 가보셨답니다. 그래서 용주사의 전통을 또 바로 세우고 성지순례 가서 참 불교인들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